조국 장관 수사가 1년 조금 넘었어요.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시달리더니 이게 지금 1년까지 끌 일인가 싶을 정도로 왔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거를 지금 중간에 이 얘기를 해달라고 푸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송 끝나고 하고 싶었는데 사실 푸나님은 그 행사에 가셨어요. 오늘이 이제 거의 1주년, 촛불 집회 1주년 이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셨는데, 그 해당 방송은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검찰 수사 1년이 되면서 조국 일가 혐의가 이제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법원에서 판사들이 하는 행동들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죠. 특히나 정경심 교수가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쌩 까는, 그리고 뭐 증인들에 대해서 그 증인들을 대하는 판사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유죄의 심증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감을 많이 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판사가 법복을 입고 검사가 그 법정에서 입는 그 독특한 그 우아기 있잖아요. 시커먼 우아기. 그런 우아기를 입고 진짜 입고 싶어? 법원 놀이를 하고 있는데, 네, 법복인가 그게? 네, 법원 놀이를 진짜 법정 놀이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다투고 있는 게 기껏해야 표창장, 문자, 메시지 몇 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형식만 보면 엄청난 범죄, 거대한 악을 대상으로 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봤자 결국에는 표창장 위조냐 아니냐 이거란 말이죠.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판사가 정경심 유죄라고 하면은 형량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표창장, 그게 경제적 이익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니까 사문서도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의 권위를 그냥 남몰래 갖다 썼어. 근데 경제적 이익을 취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판사는 그럼 어떤 처벌을 해야 됩니까? 없는 거잖아. 우리나라 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서도 무죄가 지금 적지 않고, 동생 건만 해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조국 장관의 부부와 직접 연관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서, 그러니까 사실 검찰과 언론의 짝짝꿍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건 사실 한패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코로나만 없었으면 지금도 아마 주말마다 집회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게 좀 아쉬운 거긴 해요. 조국 장관님의 그 정경심 교수, 그리고 자녀분들, 그리고 그 각 동생들, 이런 식으로 사전에 8촌까지 다 털었습니다. 다 털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저는 정말 놀랍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시점 우리나라 법제처 사이트에 공개된 것에 따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법령은 4,786개입니다. 그 4,786개 중에서 약 92%에 해당하는 4,400여 개, 그러니까 행정법령입니다. 네, 이게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많죠? 볼. 그런데 다는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 행정법령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형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범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건 각 행정법령들도 전부 다 벌칙 조항이 수도 없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400개가 넘는 그 벌칙 조항들, 이것들을 전부 다 적용을 시키는 걸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냐면 윤미향 사건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라고, 친구 놀러와서 음료수 하나 사오면 그거는 불법 숙박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걸려고 하면 다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검사들이 맘먹고 범죄자 만들려고 하면 누구든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범죄로 인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저를 이렇게 털어버리게 되면, 제 주변을 털어버리게 되면 저는 그냥 완전 개쓰레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가족은요, 이 결과는 진짜 그 누구보다 깨끗하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네, 결국은 가족 사기단이 아니라 검찰 사기단에게 당한 피해자죠.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조작을 하고 언론이 그걸 많이 퍼뜨려줬다는 그런 방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걸 사실은 조국 장관님이 계속 따박따박
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조선일보와 미디어워치가 얼마나 짝짝꿍이 잘 맞는지가 나온 건이 있습니다. 이게 조국 장관이 페북에 직접 올린 건데요. 우리한테 그 유명했던 조국 장관이 조민 씨 생일이어서 케이크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 이게 사실 크게 화제가 됐었고 많은 사람들 가슴에 되게 뭉클함을 남겼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티셔츠를 만들기도 했고 그만큼 상징적인 모습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사진이 찍혔던 것은 기자들이 집 앞에서 뻗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뻗치기를 해서 잡은 화면을 가지고 야, 이거는 연출된 사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뻗치기를 하든 말든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딸한테 생일 케이크 가져가는 게 어떻게 연출을 할 만큼의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의 사고방식은, 야, 조국 장관이 우리가 집 앞에서 뻗치기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뭔가 쇼잉을 위해서 연출을 하겠지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상상하기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연출할 상황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냐고. 그래서 조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 정도의 예지력이나 잔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왜 동조화가 됐다, 그 변희재의 미디어워치와 동조화가 됐다라고 추정을 하냐면, 이 이야기가 미디어워치에서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연출됐다는 이야기가 이전에 유승민이 빵을 사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된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죠? 유승민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렇기도 하고 유승민이 빵 봉지를 들던 케이크를 들던 그건 너무 일상적인 일인데 난 빵에 관심이 없어서. 그걸 기사화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슈를 몰지를 네, 못한다고. 네. 그런데 케이크를 들고 왔던 거를 조선일보가 이슈화를 시켜놓고 야, 이거 봐라, 연출한 거네 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연출의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변희재의 미디어워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인간들의 인성이 어디까지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정말 의아한 게, 그러니까 부모님 장례식장에 와서 상주한테 내가 너보다 더 슬프다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실제로 장례식장 많이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상주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그 말종의 인간들이 언론계에 있다는 게 슬픈 거지. 근데 왜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언론은 왜 이렇게 많나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장례식장에 그 조문 오는 사람들 중에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슬픈지 아냐. 내가 니보다 더 슬프다. 이렇게 막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론에서 이런 악랄한 상상을 짜내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너무 비중이 높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진짜. 근데 이거를 딸을 케이크 사다 주는 거를 그냥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숨어서 나를 보고 있을 연출을 거고, 했다. 나 사진 찍히려고 케이크를 샀다. 자기들은 이렇게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생각을 해놨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벌레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보여주기 식으로 정말 쇼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시성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조국 장관을 보면 저는 참 답답해요. 그냥 학자구나. 정치인이 된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부모님으로 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왜 답답해야 됩니까? 아, 우리 조민 후배님 정말 힘드셨겠다 살면서. 좀 네. 도와드려. 네, 난 신민인데 넌 조민이고 힘들어. 네, 나도 이게 정말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님한테 나를 한번 대입을 시켜 보면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짓이지만은, 네, 한번 대입을 시켜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의할 땐 안 그래 보였는데 밖에서 같이 술 한잔 먹으면 개판이야. 넌 정말 행정법 말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맞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은 일어나서도 나 가르칠 것만 생각하고 잠들 때도 가르칠 것만 생각하고 그냥 그 생각만 하다가 아무 개인 생활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뭘 보여주고 누가 뻗치기 들어오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길 가다 그냥 막 돌뿌리 넘어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런 사람을, 이런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자들이, 쇼윈도 같은 인생 사는 사람들이 이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검경 유착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정치권, 검찰, 조선일보, 사학과의 커넥션. 우리가 평소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보도가 되니까 더 열받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스트레이트 방송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들의 연대가 얼마나 끈끈한지 이제 각종 사학들의 비리를 검찰, 경찰, 뭐 사법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봐주고 있는지를 봤는데 저는 이제 다른 사학재단들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동안 수원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수원대의 비리를 알게 된 것은 사실 김무성 때문이 가장 컸죠. 그런데 어제 보니까 수원대의 비리 혐의가 40건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39건이 무혐의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방송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특수부 검사가 직접 전화를 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저는 검사가 그렇게 친절하게 전화하는 거를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막 솔루션도 막 제시를 하는 거야. 이분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라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검사는 진짜 뭐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가 많이 봤지만 예를 들면은 너 몇 기수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엔 되게 하찮거든요. 근데 그들 사이에서는 그 기수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 그 커넥션이 내가 그렇지. 검찰이다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내가 검찰이다가 어떤 뭐 청와대에서 일을 하거나 하면은 이게 너무 끝발이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원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비유로 기억나는 게 입학에서 졸업까지 30년이 걸리는 고등학교. 오, 괜찮네. 예. 그러니까 입학에서 졸업까지 30년이 걸리는데 이 전체적인 그 규모가 고등학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년만 다니면 한 달이 건너서 다 알게 된다는 거지. 내가 직접 몰라도 내 선배의 선배, 내 선배의 후배, 내 선배의 동기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서로의 눈치를 적극적으로 보는 희한한 조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명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로 이제 일선에서 일하는 검사가 한 3,000에서 3,500명? 그 사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선 고등학교, 한 큰 학교는 그 정도 규모 되잖아요. 저희 학교 그 정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선배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동문회를 또 만들면 또 그 동문회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이가 들수록 그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수원대 총장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김무성하고는 30년 지기 친구고 이때 김무성 딸이 수원대 교수로 들어갈 때 부정 채용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수원대가 이런 식으로 교수를 계속 아름아름으로 채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전 박희택 국회의장의 딸도 수원대 교수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수원대 교수라고 하면 솔직히 창피해지거든요. 다른 교수들도 포함해서 너 어떻게 수원대 교수가 됐니? 누구 딸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렇기도 하고 보면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이 수원대 총장의 사돈입니다. 이거는 빼박이야. 근데 이것도 뭐 50억 정도의 투자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뭐 기금으로 받았는데 기부금으로 받았는데 이거를 교육용으로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너무 조선일보의 편의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의도가 없었다. 그 50억이 이게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조국 장관님 얘기했잖아요. 그 생일 케이크 기획했다고. 생일 케이크 기획을 한 거는 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인수 총장. 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인데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직원들한테 생일날 생일 케이크를 줘요. 근데 생일 케이크가 하나에 얼마냐면은 19만 원이에요. 근데 사진을 내가 봤거든요. 저거 10,000원짜리야. 딱 봐도. 욕 나올 뻔했어. 허접해. 진짜 허접한 케이크를 19만 원에 샀는데 근데 그 케이크를 파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이인수야. 지가 지한테 돈을 준 거야. 지가 지한테 돈을 주면서 10배 이상 튀겨서 생일 케이크 기획을 한 거죠. 조국 장관이 생일 케이크 기획을 한 게 아니고 이인수가 생일 케이크 기획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과 커넥션이 있는 사람은 무슨 케이크가 아니라 50억 정도 되는 큰 규모의 비리가 나와도 그냥 혐의 없음.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네요. 검찰이 뭐 봐준다니까. 제가 스트레이트를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독 기사가 잘 안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주가 조작 뉴스입니다.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거나 엄청나게 큰 처벌을 받았다는 사람 뉴스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실제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자본시장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도덕적이어가지고 그렇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금융범죄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다루고 있고 서울 남부지검을 거쳐서 갔거나 안 갔거나 검찰이라는 거대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중퇴한, 자퇴한 모든 사람들이 전관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프로젝트에 다 하나씩 들어가 있다고 합디다. 저는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금융시장에서 오랫동안 놀아봤던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이나 금융 사기, 이게 그 폰지 사기라고 하죠. 다단계 형식의. 아직까지도 전국에 만연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방역에서 가장 방해가 되고 있는 다단계 뭐 설명에 있죠. 다단계 그 회사 중에 상당수는 폰지 그 조직이에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그러면은 그게 왜 다 단속이 안 되고 다 고발을 당해서 고소를 당해서 다 금융사기로 다 고소를 당하는데 왜 처벌받는 사람은 없을까요? 다 의심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 거대한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론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거 좀 많이 써먹어야겠다. 네, 고등학교론이 검사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들은 더 오랜 그죠? 네, 40년짜리. 네, 저희 고등학교에는 조인성이 나왔습니다. 네, 차두리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선배. 그런데 이제 이런 고등학교죠. 그러니까 뭐 차두리도 조인성도 감히 이제 저를 만나면 고개 한번 빳빳이 들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축하드립니다. 그 고등학교거든요. 네, 고등학교의 기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이 스트레이트가 잘못 보도를 했던데요. 잘 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이사와 감사 임원들은 뭐 아무나 사립학교 마음대로 전혀 안 그렇고요. 전혀 안 그렇고 이사나 감사와 같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들은요. 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사 취임 승인 처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사립학교법도 지금 보시면은 아까 40개 중에 39개 빼고 1개라고 했죠. 근데 그 1개가 결국 아까 그 검사라는 이 친구가요. 젊은 친구던데 이 친구가 전화해가지고는 사실 보니까 저쪽에 피고인인 이인수 총장의 변호인이도만 하는 짓이 이쪽에 검사가 아니에요. 맞아요. 저쪽에 변호인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 그래서 200만 원 나왔다고 했잖아요. 300이 넘어가게 되면 총장직 상실이 되기 때문에 200을 줬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좋아.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야.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사 취임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얘네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00개 행정법령 중 하나가 사립학교법이고 여기에도 벌칙 조항이 있고 처벌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왜? 고등학교 선배가 하지 말라니까. 네. 그게 결론인 거지. 그게 결론. 이 카르텔을 깨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 건데 일단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스포츠 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푸나님 계실 때 하지 못한 이야기. 자, 네. 한 달에 케이크와 커피 하나면 새날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좀 해주세요. 케이크 19만 원인가요? 이게 구독하고 달리 그 가입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거 저희 평소에 거죠. 가입해달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네. 멤버십.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빨리 끊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